떡볶이 하나에 초밥 하나에 흔들린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근데 이제 예. 그 음식들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수용자들은 예. 그 사회에서 먹었던 음식이 떠오르는 음식 있잖아요. 예. 짜장면, 떡볶이, 초밥. 예. 에 대해서 그걸 먹고 싶은 욕망들이 예. 되게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적인 통화, 마음껏 통화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휴대폰이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흔들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고자 하는 허위 진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건들을 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들에 대한 감찰 조사 활동을 하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알게 되었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화영 그 사건에서도 예. 그러한 형태들이 기본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수원지검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실은 일체 없다. 일단 모든 자료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죠. 예. 자료를 다 확보를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밝혀야죠. 부분적인 것들, 일부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김유철 이제 뭐 예. 뭐죠, 수원 지검장인가요? 예, 예. 뭐 추후에 뭐 방심도 네. 뭐죠, 네. 그런 거 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순간에 그러니까 김유철 신임 수원지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간의 방심, 네네. 작은 실수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떤 치명상을 가지고 오는지 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자. 저는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조사실에 무슨 카메라가 이제 하나 숨겨져 있었던 걸 네. 또 드러난 것을 그렇죠. 제가 보도한 적이 예. 있어요. 어떤 입단속, 순간의 실수, 내부 단속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그 수사 방향과 예. 그 속도, 강도는 여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유철 거기는 범죄정보 손준성 전 범죄 네. 수정관 전임자로서 정보, 고급 정보를 많이 예. 알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고급 어떤 최종 의사 결정에 가까운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검찰 안에서 네, 검찰총장과 예.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유철 긴밀하게. 이렇게 하면은 예. 이 말의 힘들이 예. 김유철 지검장이 더 강한 그런 장면들이 그래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총장보다 때로는 더 셀 때도 있다. 네, 왜냐하면 정보가 정확하니까요. 검사들의 면면, 검사들의 인사 어떤 이런 것들에는 정보가 또 정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인사권자와 또 어떤 소통의 정도가 더 깊을 수도 있잖아요. 최고 인사권자라고 하면 대통령 말씀하시는 네네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그 정도의 어떤 역할들은 과거에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화영 술자리 의혹부터 장시호 녹취록까지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 이게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안 던질 수 없는 상황인데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지금 현직에 계시다면 이거 어떻게 감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질문할 때는 아니고요. 실천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실천. 네, 물론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 진실을 알고 있고 취재한 사실들을 더욱 용기를 내서 알려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뭐 제가 감찰부장이라면 환경은 어렵죠. 감찰 과정 다 모두 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총장에게 감찰 개시 결과를 보고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 정식에 따라서 공보를 해달라. 네. 그럼 반대를 하겠죠. 네.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감찰 개시 결과를 보고를 했다.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 내지는 감찰위원회라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한테 대검 감찰부장은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감찰위원회를 소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법무부 장관의 공문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모두 다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발이나 그런 실무자들은 저를 같이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외부자여서. 감찰부 자체가 독립된 기구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지휘를 받고 또 그 인력조차도 다 이제 검사들이고 또 독자적인 공보 기능들이 없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 그리고 또 검사장 직선제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예 영장 청구권 뭐 이런 것도 다 빼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대검 감찰부장으로 판단할 때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종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그 단계적이고 관념적인 검찰 개혁을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념적인 검찰 개혁은 안 된다. 그리고 뭐 성과 이제 공수처가 이제 성과로 내세우는데 2020년 4월에 그 야당이 이제 그때는 여당이죠. 다수 의석을 했는데 중도층 역풍 우려하면서 사실상 검찰적법 개혁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국회에서 이제 다수석이 되었으니까 많은 다수가 되었으니까 또 이렇게 국민과 함께 광장과 함께 기본적인 그 검찰의 사람을 믿지 말고 어떤 구조 그 검사 왜 의로운 결정을 하지 못하는가 왜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론상 맞지도 않고 현실도 준사법기관이 아니에요. 당사자와 피의자와 싸우는 대립하는 그냥 행정기관일 뿐이에요. 현재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공정하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조들을 개혁을 해서 수사권을 분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의로운 검사들 또 열심히 하려는 검사들을 해방돼야 돼요. 인간 해방이 돼야 돼요.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인적 정상과 제도 개혁이 같이 동시적으로 멈추지 말고 속지 말고 쭉 꾸준하게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현 정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국민들은 아주 뭐 많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에서 정말 증거를 수집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평검사들 뭐 물론 이제 검사장들 이 결재권자의 그게 누누이 좌절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지 어렵지만 그래도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검사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 모습도 있었으면 합니다. 네, 어쨌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검찰총장의 뭐 직선제 이런 말씀이 드는데 국무회의에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의 대검의 관할은 전국 관할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투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건 대통령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서 검찰총장을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검사장 직선제 등을 다 기본 취지, 민주적 통제, 국민의 검찰로 국민의 의사결정하에 통제해야 된다는 기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과도한 어떤 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 현실에 아주 꼼꼼하게 뭐 단순한 레토릭이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까지 좀 치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대충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뭐 현재 그 취지와 그 연구 과제들 다 뭐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22대 이제 전반기 국회에서 검찰개혁 제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당은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사실은 민주당이 큰 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를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의 역할이 훨씬 더 큰데 최근에 보면 그 국회의장 추미애 후보가 선출되지 않고 우원식 후보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상당히 비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진 사퇴해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걸로 전망하세요? 뭐 지금 당부는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근데 지난번과 같은 우를 또 범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걸까요? 그 시민사회, 광장 국민의 어떤 여론과 늘 함께하려는 노력들, 늘 연결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자칫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득권, 그 많은 특권들이 있잖아요. 또 재선하고 싶기도 하고, 안전하게 가고 싶기도 하고. 안전하게 대권을 가지고 싶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과 욕망보다는 그 하나하나
그 많은 수사 과정에서 그 소리 없이 숨져간 많은 그 피와 그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좀 다른 얘기 같지만 네. 어제 그 새만금에 있는 수라갯벌 잼버리 거기 다녀왔는데요. 예. 거기에 그 갯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많은 생명들, 예. 그 생명들이 한번 머무르면서 예. 위정자들이 한번 머무르면서 그 생명들의 그 소중함들 예. 거기에서 검찰 개혁의 의지들을 다시고 그 개 방안에 대한 지혜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 네. 하여간 지금 뭐 주신 말씀들 다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게 아직 길이 멀다. 예, 길이 멀고 그러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앞당겨서 할 수 있겠다. 네, 멀지 않습니다. 예. 임박해 있습니다. 임박해 더 있다.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네. 도망할 데가 없어서 예. 이 미련한 결정을 계속 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또 그렇다 해서 지나친 검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 예. 자기 개선 노력에 대해서 희망, 헛된 희망은 갖지 마시고요. 네. 그건 구조를 개선될 때 그 예. 검사들이 해방되고 예. 공정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옵니다. 예. 헛된 희망 갖지 마시고 예. 할 일들을 계속 예. 구조개혁, 법률 재정, 예. 개정들을 역할들을 국회가 해주셨으면 됐고요. 네.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있으니까요. 희망을 가지시고 맡은 자리에서 다 이렇게 기쁘게 할 일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